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조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현대판 오수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충남 홍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길을 잃고 쓰러지자 이 백구가 곁을 지키며 구조를 도왔는데요. 먼저 따뜻한 뉴스 관련 소식 한번 보시죠. 지난 25일 새벽 집을 나선 93살 김할머니. 불편한 몸으로 반려견과 함께 마을을 벗어나는 장면이 근처 축사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마을 주민이 총동원되고 경찰 드론이 할머니의 예상 동선을 추적하는 상황. 수색전 끝에 이틀 지난 40시간 만에 2km 떨어진 들판에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어디 아파요, 어디? 빗속에서 체온이 떨어져 위험했지만 할머니의 곁에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탈진해 쓰러졌는데 백구가 몸을 비비며 체온을 유지했고 경찰의 열화상 탐지용 드론이 기력이 다한 할머니 대신 백구의 생체 신호를 탐지해 위치를 찾은 겁니다. 유기견 백구는 3년 전 대형견에 물려 사경을 헤매다 할머니 가족이 구해줘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할머니와 백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둘도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얘가 정이 더 우리한테 더 했는지 하여튼 잘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고 그 은혜로 할머니를 더 구해줬는지도 모르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주인을 살려낸 백구의 이야기가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강아지 정말 너무 귀엽다.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런 뭐 댓글도 엄청 쏟아지고 했었는데 네. 할머니를 구해서 참 다행인데 할머니 건강이 궁금하네요. 지금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 이 할머님 연세가 93살이십니다. 네. 워낙 이제 고령이시고 빗속에서 좀 오래 계셨기 때문에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당시 구조 당시에는 의식이 있으셔서 가족들을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현재 가족들과 주민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이 할머니가 얼른 집으로 잘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뭐 90이 넘은 연세에다가 이틀 동안 그렇게 외딴 곳에 이렇게 계셨으니까 방치됐으니까 네. 좀 힘드셨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보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오수의 개라고 있죠. 네. 그 화재가 막 난 상황에서 이 개가 막 물에 몸을 막 묻혀가지고 그 주인을 구했다는 결국 희생된 그런 오수의 개.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오는 이 아마 임실에 가면 아마 실제로 오수의 개 동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오수의 개 홍성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백구와 할머니가 참 교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와 백구와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할머니는 백구를 유기견으로 만났습니다. 네. 이 대형견에 물려서 생사의 기로에 선 이 백구를 할머니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단금지교라고 하죠. 이 쇠붙이도 끊을 만큼의 그 깊은 우정의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인을 지키는 이러한 반려견의 이야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 학계에서는 개가 주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과연 이러한 개들은 훈련받은 개들인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훈련받지 않은 개 60마리를 이 주인이 위급한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을 했는데 19마리의 개가 주인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 개들이 주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과 이 주인과의 각별한 교감이 이렇게 따뜻한 감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틀 동안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할머니의 체온을 몸을 부비면서 할머니의 체온을 유지시켜줬다는 그 얘기 듣고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하물며 이 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뭐 참 마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근데 개도 이 강아지 백구도
고생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강아지는 잘 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할머니와 이 따님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지금 그 따님의 집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 아마 따님과 함께 할머니가 건강히 잘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강아지도 원래 대형견에 물려 죽을 것을 이 할머니 가족들이 구해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은혜를 어떻게 보면 갚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번 걸 보면서 뭐 마을 주민도 동원되고 드론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생체 신호를 찾아내서 했더라고요. 실제 드론이 이용이 많이 됩니까? 네, 이 경찰이 지난해부터 이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34대는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에 2대씩 배치가 돼 있고요.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23명을 뽑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 경찰청에 모두 배치할 수 있도록 1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드론이 넓은 지역을 빠르게 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종자 수색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드론이 정말 크게 아주 효용성 있게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는 할머니 가족이 백구를 구하고 이번에는 또 백구가 할머니를 구하고 참 아름다운 소식인데 네. 근데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번에는 그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A씨와 숨진 아이를 집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 B씨의 첫 공판이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고 학대 살해 전 피해 여아를 성폭행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A씨와 B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양모 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영아를 잔혹하게 살해하기 전에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고 손녀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처벌과 더불어서 화학적 거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스박스에 영아를 방치해서 네. 발견된 사건으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의 이 후편이 정말 참혹스럽습니다. 정말 네. 뭐 다시 이야기해도 정말 두려운 사건인데 사실 20개월 여아가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동거녀의 딸이잖아요, 그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을 사람인 탈을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아이가 평소 자주 울어서 짜증이 났고 이 범행 당일에는 잠을 자지 않아서 이불을 덮고 폭행한 뒤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진술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는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받으면서 다양한 경로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나온 뭐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뭐 이런 감히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앞서에도 뭐 보니까 사기 행각도 있고 심지어 장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니까 뭐 과거 범죄 경력도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양모 씨는 그 사기 행각으로 징역 1년을 받고 2018년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음악 청취 이용권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입금을 받는 수법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30명에게서 390만 원을 가로챘는데 제가 판결문을 쭉 살펴보니까 이 과정에서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 아내죠. 그 정 씨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이러한 인면수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현재 양 씨의 아동학대, 이 살해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법 12형사부에는 그 아동을 추모하고 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그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또 화가 또 나는 부분이 보면은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건지 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양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13만 명 넘게 동의를 받았는데요. 사실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특정 강력 범죄이거나 성범죄 관련이어야 하고 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에는 최근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해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지만 이 신상 공개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게 성범죄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사실 사건 초기에 언론에서 성폭행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를 했을 때, 의혹에 대해 제기를 했을 때 경찰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부검에서 이러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면 신상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이 청와대에서도 답변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여론을 고려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 씨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화학적 거세죠. 성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 씨가 이런 인면수진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이의 행방을 묻는 어머니, 할머니에게 그러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성충동을 억제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성충동 약물 치료는 검사가 이제 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청구를 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것인데요. 이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정도 사안이면 이 성충동 할 수 있다. 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검사가 충분히 청구를 할 수 있고 다음 달 8일에 예정된 공판에서 검찰이 이러한 부분에 구형량을 밝힐 계획입니다. 앞서 전해들은 훈훈한 좀 마음 따뜻한 얘기와 달리 이런 또 잔인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취재 기자로서 좀 당혹스러울 때가 많죠. 네, 사실 정말 괴롭습니다. 저도 이 36개월 된 아이가 있어서 정말 이런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극악한 범행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좀 많이 마음도 힘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전 법원 앞에는 그 대한 아동학대 방지 협회 분들이 매일같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재판 기간 내내 이렇게 시위를 벌이신다고 하는데 빗속에서도 이렇게 시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오늘 전해드린 뉴스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주인을 구한 백구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나은 짐승.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 앞으로 정말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더 이상 학대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네, 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